지금부터 2023 새만금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기원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교수하고 있는 김선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아울러 이제 그 전북혁신 정책공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공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격으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에서 비대면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좀 애로가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학습의 효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수업의 학습 효과를 올리기가 어렵고, 네,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수업 준비와 그런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 국면이 조속히 말하자면 이제 종식되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 전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만 비대면이지 말하자면 그거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학생들과 교수님이 서로 네.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이제 다각적으로 네.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수업에 도움이 되어지는 참고 도서를 또 선정해서 그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학생들에서는 말하자면 대면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좀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네,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출석 수업에 임하는 자세로 수업에 임해 주시고, 또 이제 학습 효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이 궁금하고 더 많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선생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 이해를 구하는 그 질문을 드리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좀 더 이 코로나 시기에 그 비대면의 그 수업 증진 효과,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학생분들도 꼭 비대면이라고 해서 너무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학교에 오는 것처럼 준비를 한다면 또 좋은 어떤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예.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 제가 말씀 듣기로는 역사에 대한 뭐 이렇게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 국난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뭐 말씀이랄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애매한 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말하자면 그 온도가 떨어지면 네네. 조금 좀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측들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기승을 부리는 그런 그 감염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네.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의 그 감염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네네.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어떤 일상을 포기하는 정도는 이제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네. 물론 이제 얼굴만 마스크 쓰지 마음에 마스크를 쓰면 안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손 소독도 잘 하고, 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구강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도 이렇게 닦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글도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소금을 이기는 감염증은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네네. 그 소금의 효능을 믿고 소금물로 많이 이렇게 말하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뭐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한 것처럼 네, 소금으로 이렇게 뭐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원광대 법대 교수님입니다. 소금을 파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법대가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아, 네. 법학전문대학 그렇죠. 네. 본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는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선글라스를 쓰고 할까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 나도 이 세상을 색깔로, 내가 낀 선글라스 색깔로 보이지만 세상도 내가 선글라스 낀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볼 일이 아니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온전한 나의 눈으로 잘 보고 관찰하고 오랫동안 바라보는 일,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observation, 그러니까 베오박퉁이라고 이제 독일어를 하는데, 어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입관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쌓이면 그 시간 속에서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색안경을 끼고 말하자면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서 네. 사태를 그르치기가 어렵다. 사태를 그르치기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시도하고 다시 해보고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것이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하다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연령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보고 잘못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패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의 그 시각, 네.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일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보답을 꼭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네. 교수님의 이 한 말씀이 또 많은 친구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4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그 전라북도 도민의 축제라고 그러고요. 또 전라북도에서는 큰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전라북도에서 열린다는 게 굉장히 뭐냐면 긍정적이고 또 좋은 느낌인데, 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도민분들께 또 힘이 될 수 있는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샘보리면 굉장히 큰 행사고 잔치죠. 근데 그 세계적인 잔치상이 새만금에서 차려진다고 하니까 그 새만금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의의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조선 3대 도시였지 않습니까? 전주가. 평양, 한양, 전주.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에 인구 밀도가 세 번째로 높은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전제 조건으로 황해, 그러니까 이제 목포, 새만금, 당진, 인천, 개성, 의주, 다롄, 칭다오, 상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라운드 되어진 무역선들이, 연안 무역선들이 왕성하게 중개 무역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단된 이후에 그 연안 무역선들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전라북도가 말하자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네.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달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잔치가 바로 이 잼보리 대회 23년 잼보리 대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도민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그 잔치가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또 전라북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사 잘 지내고 조상님들을 참 이렇게 공경하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한테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어떤 미덕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잼보리 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도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큰 잔치를 성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모두가 이 새만금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 한반도의 배꼽자리에서 중요한 그 행사에서 뭐 아무튼 즐거움도 찾으시고 네. 행복하시고 또 성대히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서 이제 각 보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 도민의 일원으로서 그 잼보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마무리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네. 교수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저기 이제 다음 릴레이 주자를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릴레이 주자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네. 줄을 섰습니다. 어떻게나 인기가 좋은 그 대담 프로인지.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꼽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을 한 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완산칠봉이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1봉부터 7봉까지 7명이서 아주 그 좋은 교분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제가 5봉입니다. 5봉인데 그 5봉에서 2봉 올라간 3봉. 3봉이 이제 그 호남 의원 천상묵 원장님입니다. 물론 이제 천상묵 원장님도 전에 전북혁신 정책공간 공동 상임 대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교류의 중요성, 남북 간 교류의 중요성, 또 새만금의 어떤 지리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 잼보리 대회에 대한 축원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 같아서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천상무 원장님을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추천드립니다. 네. 천산묵 원장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